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어떻게 5일간의 긴 추석 연휴를 마치시고 잘 귀가하셨고 직장에도 이렇게 또 기사를 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이 지난 화요일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전일 대비해서 1.29%, 코스닥도 1.21%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염려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와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 가 이제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시초가가 좀 강하게 출발하면서 장중 내내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의해서 아침에 살짝 이렇게 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렇게 강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장막판까지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섹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서 종목이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하락 종목 수보다는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하루였다라고 결론 지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 부분에 의해서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고 그로 인한 어떤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조기 퇴원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은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이 파급적인 효과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파급적인 효과 중에 긍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가능성을 높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심이 개선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선까지는 2차 TV 토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조기 퇴원 기대감이지 사실 조기 퇴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뭐 이데일리라든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출연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3분기 실적주와 이슈가 있는 종목 쪽으로 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주요 이슈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공모 청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모 청약이 좀 시작이 되었고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공모 청약이 시작되면서 5시간 만에 증거금이 7조 원 몰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좀 풍부하다라는 걸로 재해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기준에서 청약 증거금이 7조 4천억 원으로 카카오게임즈의 첫날 증거금 16조 원보다 못 미쳤지만은 6조 원을 기록한 SK바이오팜보다는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가 일반 공모 주식수 등을 고려해서 청약 증거금을 100조 원까지 몰릴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전체 공모 물량의 20%인 142만 6천 주가 되는 거고, 이 공모가는 13만 5천 원입니다. 예, 기준에서 100조 원이 몰릴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1038대 1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최종 경쟁률은 청약 마감일인 내일이죠. 오후 4시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한편 정치권을 중심으로 BTS에 대한 병력 특례 논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좀 제기되기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매출처인 BTS에게 병력은 가장 불안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BTS가 주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만약에 BTS가 군에 간다고 하면은 공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BTS가 실제로 병력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병력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군피를 집힌 것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자극된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게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위 선양하는 건 맞습니다. 스포츠 스타 못지않게 국위 선양을 하고, 또 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위 선양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행 병력법상에서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맞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의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면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이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9월의 소비자 물가 동향이라든가 미국의 8월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관련된 넷마블이라든가 DPC 이런 종목들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이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초록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엔터주도 상당히 큰 폭의 변동성이 있었어요. YG 엔터테인먼트라든가 YG 플러스라든가 JYP, ENT, SM, 그 밖에 뭐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사실 이 부분이 뭐 특별하게 개별 종목마다 문제점이 발생해서 변동성이 생긴 건 아니고요. 이 기대감 반영이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에 수급적인 불안 요소가 발생을 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특히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의 하락폭이 더 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반기 전망은 좋습니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에 부자들은 경제식 민다는 코너에서도 말씀을 연초부터 드렸듯이, 뭐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엔터테인먼트사들의 주가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사의 IPO가 주가 상승에 불을 더 지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적절한 가격 조정 다음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난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차분하게 관전하시면서 뭐 추가적인 어떤 대응, 뭐 매수라든가 뭐 비중을 또 낮춘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또 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았을 때는 비중을 뭐 굉장히 크다면은 조금 비중을 좀 낮추셔야 되겠지만은, 비중이 전체 투자 금액의 뭐 10%, 20% 안쪽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추후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더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변동성이 있어서 너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기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강세업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세업종을 잘 따라가셔야만이 어떤 스윙 관점이나 단기 관점에서 수익을 좀 남기실 수가 있는데, 오늘의 강세 업종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수소차, 전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뭐 자동차, 부품주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풍력 쪽에서 보면은 이 한수원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 본격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본격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해당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 해석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모듈 공급에는 신성 ENG, 하나 큐셀, S에너지, LG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불을 좀 지핀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죠. 거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선 후보 친환경 공약 기대감도 관련 종목들에 좀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해상 풍력 시장 조사에 나섰고요. 해외 진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을 때 오늘 태양광 풍력주가 대단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한 종목을 살펴보면은 뭐 신성 ENG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페코 이런 종목들도 움직임 좋았습니다. 삼강 MNT 이런 종목들도 흐름 좋았고, 그리고 뭐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오랜만에 주가가 조정 후에 주목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은, 자, 단일 공장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 CS 윈드 베트남 공장 매출이 2020년 대비해서 2025년까지 134%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 내의 수시장 개화라든가 유럽의 해상풍력 시장 성장폭 확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해상풍력용 모노파일 매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후에 베트남 시장에서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미국 북동부 연안주들의 해상풍력 목표량이 약 28기가와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설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내후년이죠. 예, 그래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시장 진입을 위해서 부지를 물색하고 설치가 시작되는 2022년 하반기에 맞추어서 타워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공장에서의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글로벌 1위 개발 업체인 그 올스테드와 메이저 해상풍력 터빈 메이커들인 뭐 미쓰비시 베스타드라든가 지멘스 가메사라든가 뭐 GE가 주 고객이기 때문에 미국 공장의 매출이 가시화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 윈드에 대한 향후 주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CS 윈드에 대해서 한번 또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S 윈드 하면 CS 베어링도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CS 윈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CS 윈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단 뭐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재무적 안정성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2019년 작년 4사분기 기준에서 4,320%고요. 부채 비율은 10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현금 유보율이 4,640%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13%. 쉽게 말씀드려서 부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분기 때부터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증가가 되고 3분기도 컨센서스가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 4, 4분기는 조금 약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과 영업이 이런 부분이 3분기까지 좋다고 본다면은 일단 3분기까지는 적극적인 발표 시점까지는 투자를 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4, 4분기에 약간의 버릿고개가 있지만은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해주는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07,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장 153,000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성장성과 수익성이 대단히 좋죠. 근데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이 좀 약화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약했다가 다시 오늘부터 뭐 추세를 완전히 잡은 건 아닙니다만은 흐름을 좀 잡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20일 매수 평균가를 봤을 때 한 11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지금 107,000원이니까 현재 주가는 좀 약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주목을 CS 윈드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매출액 3년 이평선과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 정배열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분기 지난 1분기 때부터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18년도 중반부터는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주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역시 우상향 패턴에 강한 흐름을 좀 주고 있다는 게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차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뭐 7.97%나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없는 구간으로 현재로서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단기 변동성과 보유 기간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수급적인 면을 좀 살펴보면은 뭐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는 아직은 좀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들은 팔았다가 더 이상 팔지 않고 좀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5일간의 외국인의 순매수는 시총 대비해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수급적인 요소를 보시면은 뭐 3천에서 5천 정도의 강한 순 매수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수와 매도 세력 건수 중에서 좀 뭐 작은 금액이 있죠. 한 7.97% 오르다 보니까 뭐 1000에서 3000 정도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주문 건수 규모인 것 같은데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3천에서 5천, 5천에서 1억 이상 정도 되는 메이저급의 매수는 오히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일에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주가 흐름 뒤에는 흐름을 찾아갈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CS 윈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주목받은 섹터는 수소차입니다. 수소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니콜라 이슈가 있었던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상당히 좀 오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상당히 그 니콜라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투자 금액이 작은데요. 투자 금액이 작은데
너무 많이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말씀을 기존 영상을 통해서 드린 이후에 주가 상승은 있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니콜라의 어떤 사기설에 맞서서 올해 말까지는 독일에서 트럭 시제품 출시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나녹스라는 기업도 전일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11월 달에 또 레이저 또 장비에 대해서 의료 장비에 대해서 시연을 또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최근에 그 니콜라이 주가는 한 단계 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연말까지 수소 충전소 건설 협상 마무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건설 진행 계획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솔루션이라든가 뭐 JNK 히트라든가 시노펙스,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니콜라 이슈로 인해서 너무 과하게 반영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한 200억 투자 금액 그죠? 투자 금액이 약 200억 원 대비해서 현재 수준이 한 950억 수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득입니다. 이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7조 7천억 대비해서 2조 1천억 넘게 하락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하나솔루션 주가는 친환경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디지털 그린 뉴딜주로서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뭐 태양광, 풍력, 뭐 K 뉴딜 지수에 포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싼 주식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후에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메리트 있는 가격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예, 시장 기대치 대비해서 상회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섹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학 섹터 같은 경우에는 환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뭐 TDI 재가동이라든가 마진 상승, 레깅 효과 뭐 좋은 얘기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 전반적인 판매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고마진 가정용 수요가 저마진 유틸리티 향으로 전환되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부진했던 첨단 소재 부분도 자동차 수출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시장 회복에 따라서 뭐 부진했던 첨단 소재마저도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주목받는 쪽이 또 수소차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이 바로 하나솔루션인 거죠. 하나솔루션 차트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네. 너무 기존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그렇게 잘 대응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현재 지금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예. 하나솔루션은 그 현금 유보율이 630%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부채비율이 17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동 비율이 94% 조금 뭐랄까 유동 비율이 좀 약하다라는 측면을 기존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 자본 대비해서 그 현금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630%가 되기 때문에 뭐 재무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유동 비율이 부채 비율 대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그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2019년 4분기 때부터 올해 연말까지 이 컨센서스 개념으로 확정 개념과 컨센서스 개념을 보면은 작년 4분기 때부터 영업이익이 84억 1590억 2분기 때 좀 하락을 했어요. 2분기 때 약간의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3분기 때
1842억 원으로 해서 지난 1분기 대비해서 더 큰 폭으로 좀 증가되고 4분기 때는 좀 감소하는 걸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니콜라 이슈의 과한 반영 분석이 좀 있었고요. 이 3분기 영업이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좀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성과 수익성은 다소 하나솔루션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태양광 쪽에서의 수익성, 성장성과 수익성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의 변동성은 긴 시간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증권사에서 최고로 제시하는 목표가 한 65,000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잘 모르겠다, 두 군데에서는 이 바이어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전일 대비해서 9.6% 정도 상승을 했는데 한 차례만 좀 더 올라준다면은 추세를 또 다시 또 잡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43,000원이 평균 매수가입니다. 기관들의 평균 매수가. 그에 비해서 좀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해석은 아직 조금 약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죠. 매출액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있으면은 매출액 1년 이평선이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좋지가 않지만은 올해 1분기 때부터 해서 이렇게 올해 4분기까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걸로 컨센서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듯이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후에 조정받고 재차 반등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는 게 대단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적인 요소를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아직은 상승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수급적인 요소를 좀 보시면은 외국인의 어떤 수급은 그렇게 세진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다가 최근부터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 좀 세력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괜찮죠, 그죠? 예,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누적치를 보면은 매도보다는 매수가 더 많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좀 손실이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부터는 희망의 불빛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예, 뭐 전일에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자동차 완성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동안 좋았죠, 그죠?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뭐 내년까지 신차 효과 누적에 따라서 실적의 스노우볼 효과 기대 분석도 나온다. 쉽게 말씀드려서 좋아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예, 그래서 특히 뭐 SL이라든가 전일 말씀드렸던, 제가 강조를 드렸던 SL이라든가 또 기존에 또 한 세 차례에서 네 차례 정도 강조를 드렸던 만도, 요런 종목들의 흐름이 대단히 오늘 좀 핫했다라는 거죠. 그 만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이데일리 증권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번 볼게요. 보았을 때는 현재의 정고점 부근이지 않습니까? 네,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39,000원이었어요.
네, 방송상에서 말씀드린 목표가는 39,000원 정도인데 오늘 한 4만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전 고점이라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단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절반 정도는 추세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기존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만도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9,300원인데 목표가 최고치가 43,000원 정도 이렇게 키움증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만도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친환경 부품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커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만도에 대해서 대응하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좀 볼 수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매출액의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매출액 3년 이평선이 있는데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발생 후에 아직은 매출액의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안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목표가 상향 조정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매출의 영업이익률도 올라갈 걸로 전망하고 있고 분기 단위 매출액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서 만도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흐름이 좋다라는 거죠. 예,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역시 성장성 있는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제가 유튜브 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만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고 뭐 머니투데이 방송이라든가 이데일리 방송에서 출연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어떻게 잘 선택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만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흐름이 좀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이 한국차가 미국 점유율이 8.9%로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 또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목을 받은 것은 코로나19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 또 렘데시비르 투여 소식에 따라서 관련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숨겼기 때문에 논란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쨌건 관련 기업인 HM 에탄올이라든가 나노엔텍, 시젠, 그리고 파미셀, 제노포커스, 신데카바이오, 진매트릭스,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대단히 좋았습니다. 제가 기존 영상을 또 여러 번을 통해서 이 시젠이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좀 강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아주 핫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매수 추천을 드린 이후에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가 좀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잘 유지하신 분은 아주 좋은 성과가 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으로 봤을 때는 좀 감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8월달 통관 데이터, 국세청 통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시젠을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실적이 대단히 좋게 예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도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2분기 때의 영업이익이 1690억 원으로 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 3분기 때 1764억 원으로 해서 좀 더 증가될 걸로 보고 있고, 4분기 때는 더 증가하는 걸로 이 컨센서스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즌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이든 중장기 투자 관점이든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차트 흐름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횡보 조정이 나오는 게 주가 강한 패턴이 나온 거죠. 신규 매수 접근이 가능한 포인트로 들어섰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흐름이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에 EU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고 또 EU 있는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는 겁니다. 어쨌건 시즌에 대해서는 관심을 대단히 가지셔야 되고 최근 그 한 달간 일주일간의 메이저급의 수급을 좀 확인해 보아도 상당히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달간은 2% 그리고 최근 5일간은 1% 이상 이렇게 지분을 확보하는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뭐 트레이딩을 하시든 조금 매수해서 가져가시든 어쨌건 투자는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뭐 파미셀이 있고요. 기아차, 세진중공업, 뭐 해상풍력 11조 수주 기대감이죠.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3분기기 안정적이다. SK바이오팜인데요. 전일에도 제가 글로벌 주요 이슈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이 SK바이오팜의 상장 초기에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는데 170만 주 3개월이 이제 3개월 지났을 때 보유해소 물량이 풀리는 170만 주가 풀린다. 그러면 현재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 거래량도 좀 부족한 상태에서 170만 주의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은 주가는 약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하듯이 10%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한 것 같은데 SK바이오팜에 대한 성장성은 사실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뭐 걸리겠지만은 적절한 물량 해소하고 난 뒤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서 좀 추가로 매수해준 전략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셀리드라든가 줌인터넷이라든가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송원산업 일본 소부장 관련 특허소송 반격 소식이 상승했다는 그 밖에 뭐 특징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인 시점에서 또는 중장기 시점에서 종목을 선택을 하셨을 때 실적이 좋은 종목을 당연히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종목들 CS윈드 근데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가 붙어있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성과를 내시기가 편하다 쉽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체 시장이 괜찮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아무리 그 실적이 좋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미진하게 되면은 역시 최근에 한번 겪으신 것처럼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가리지 않고 다 빠집니다. 다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 문제점이 속출한 유럽이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요. 아무래도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고 부분적인 봉쇄 조치가 재개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경계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로화가 약세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은 달러의 약세 요인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더 주목을 해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일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중국의 영향력입니다. 9월 글로벌 제조업 지수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승폭은 축소되었지만은 지표의 레벨은 2018년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목할 만한 것은 인도나 브라질의 어떤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했다는 거고 이 브라질 지표의 강세는 중국의 회복을 반증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품목별로 보면은 철광성, 구리, 국가별로 대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 중에 있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풍산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던 거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풍산 한번 보겠습니다. 풍산. 네. 예, 풍산도 제가 기존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적 안정성은 상당히 뛰어난 회사입니다. 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린다 하더라도 현재 기준 부채가 한 79% 정도 되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금 유보율이 886%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수익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올해 1분기가 바닥입니다. 예, 바닥이고 그 다음에 2분기 때 좋았고 3분기 때는 그죠, 매출액이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4분기 때에는 매출액은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더 늘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분기 실적이 호조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과 차트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매출액이 좀 추이가 중요한데요. 매출액 3년 이평선 대비해서 매출액 1년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풍산의 주가도 이렇게 변동성은 있습니다만은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차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원래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만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주가 방등 혹은 뭐 상승 추세 유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상승 추세 유지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면에서 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주식을 매수한 후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기관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했다가 최근에 일부 좀 매수하고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쨌건 이 풍산에 대한 관심은 유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가는 최고 한 32,000원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징주 중에서 풍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셔야 되겠죠. 실적 좋고 이슈가 있는 종목. 예, 기존에 제가 이제 뭐 오늘 종목 AS 종목을 해서 이제 만도 기존 영상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는데,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절반 매도 절반 추세 대응하십사 그렇게 말씀드렸고,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뭐 정고점이라서 일부 또 빠지게 되면은 또 추가로 또 사주는 센스를 해서 진행하시면은 추후에 목표가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는 연간 영업이익이 감소 71%는 감소하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소 성장성이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근본 3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주가가 밑으로 하방으로 빠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가격적인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제한된 폭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실적은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현재로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만도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 시장, 뭐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BHMG 계열의 중국 매출이 많은 만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거고, 만도에 아다스 기능을 탑재한 제너시스 신모델들의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이 아다스 역량에 대한 인지도가 제고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선도 전기차 업체에 대한 높은
샤시 공급 점유율로 인해서 납품처 확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투자 방식은 중장기로 좀 모아가는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뭐 씨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크게 수확하는 패턴으로 좀 진행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오히려 뭐 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연연하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또 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과 함께 하거나 또 아니면은 스스로 잘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주식은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좀 말씀드렸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투자 이슈, 업종, 섹터, 종목, 이렇게 다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종목 AS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잘 감안하셔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물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뭐 최대한 제가 물카톡방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죠. 하지만은 스스로 어떤 기사들을 통해서 다 보시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힘드시니까 제가 선별해 드리는 그러한 기사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또 스터디 하셔가지고 또 마인드 컨트롤 유지하면서 깨알 같은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은 일정 부분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투심을 잘 유지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잘 유지하셔서 꼭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